23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 현상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달과 지구의 거리가 올 들어 두 번째로 가까워지는 슈퍼문 현상으로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해수면이 이미 올라간 데다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으로 해수 범람 규모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역의 최고 조위 예보치는 인천 9.6m와 마산 2.2m로 경계 단계에 해당합니다. 가장 위험한 날은 서해안 중부가 일요일인 15일, 남해안 서부가 14일로 예상되지만 태풍 영향에 따라 2, 3일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중국 푸저우에 상륙한 태풍 마리아는 1997년 태풍 위니와 경로와 닮아 있는데요. 당시 남서해안 일대에 30에서 80cm 해수면 상승으로 200억 원대의 해수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태풍이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경우에 서해안 일대는 최대 구조 단계인 위험 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게장과 젓갈 일부 제품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게장과 젓갈에 대해 미생물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한 개 굴젓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간장게장 1개, 굴젓 1개 품목에서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관련 제품은 모두 회수 조치됐습니다. 소비자원 감시 시스템에 최근 3년 반 동안 접수된 게장과 젓갈 위해 사례는 305건이나 됩니다. 이에 증상을 분석한 결과는 복통과 구토, 설사가 58%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가 36%였습니다. 네, 경제부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제1라디오 뉴스 중계파 배재성 앵커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9도, 지금 시각은 2시 18분입니다. 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 편입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확인돼서 교육부가 조 사장의 편입과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승인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해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 1998년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지만 편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3년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도 자격 미비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편입학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정석인하학원의 귀간주의를 통보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부당회계도 다소 드러났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소속된 1호 재단의 장학금 6억 3천여만 원을 인하대 교비에서 집행하는가 하면 법인의 일감을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한진 관련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하대 부속병원의 근린시설을 조 회장의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법인 측에 손해도 끼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조양호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하고 전 총장 2명과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부당 지급된 장학금 등을 교비로 회수하는 한편 회계 부정 사안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군 기무사의 전행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1년 만에 여의도 강사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정치외교부 김영인 기자와 함께 오늘의 정가 소식 알아봅니다. 김 기자, 네. 기무사 관련 의혹 오늘도 하나 추가됐군요.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기무사가 세월호 도입 당시부터 청해진 해운을 관리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내세운 건 2012년 9월 작성된 청해진 해운의 내부 문서입니다. 천 의원은 세월호 도입 관련 업무 담당 연락처에 기무사 간부 서모 실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도입 관련 업무와 기무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네, 좀 그렇죠.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청해진 해운이 기무사에 무엇인가를 계속 보고해 왔다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천정배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이전 청해진 의원의 조모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보니까 기무사 소속 직원과 매달 두세 차례씩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천 의원은 기무사 측은 청해진 의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유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이런 통화는 도대체 어떤 성격이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하고 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 독립 수사단을 구성하라고 특별 지시했는데 군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 현재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그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 시간 내에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며 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니라 그 외 군 검사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군병력 이동까지 검토한 것은 형법상 내란 음모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리고 문건을 누가 작성하고 지시했는지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의 국가정보원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로 촉발된 상황인데요. 네. 보도 내용부터 일단 정리해 보면 김 의원 아들이 2014년 국정원 공채에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원 조사를 받다가 낙방했었다고 하거든요. 그 뒤에 2016년 6월에 김 의원이 이제 국정원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정보위에 민주당 간사를 맡았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아들의 낙방이 부당했다라는 의견을 국정원에 수차례 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김 의원은 국정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2013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정원으로서는 내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누적된 병폐를 지속해서 파니까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오늘 보도 내용은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이 아직도 강고함을 방증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4년 아들이 국정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사건은 당시 국정원 직원 사이에서도 심판 연좌제라고 불리면서 논란이 됐었다. 그래서 낙방이 부당했음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아들은 결국 2016년 10월에 경력직 공채로 국정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들의 임용 당시 그 결격 사유나 또 아니면 특혜, 편의가 있었는지를 국정원이 스스로 발표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채용 관련해서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정식 감사 청구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고요. 두세 달가량 머물면서 자서전을 집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국에 앞서서 월요일에는 홍 전 대표는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출국 계획을 알렸고 안부 인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도 당사를 11년 만에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옮겼습니다. 오후 2시에 구 당사 현판 철거식이 진행이 됐고요. 2시 20분엔 신당사 현판 제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지금까지는 건물 5개 층을 사용하면서 매월 1억 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내왔지만 새 당사에서는 2개 층만 빌려서 임대료를 5분의 1 가까이 절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의 정가 소식 정치외교부 김영인 기자였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벨기에를 꺾고 12년 만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우승 후보로 꼽힌 프랑스는 오는 16일 잉글랜드 크로아티아전 승자와 정상을 다투게 됐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승 후보 프랑스가 러시아 월드컵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움티티의 골로 벨기에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프랑스의 중앙수비수 움티티는 후반 6분 그리즈만의 코너킥을 머리로 연결해 벨기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월드컵에 데뷔한 움티티는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프랑스는 점유율에서 벨기에에 뒤졌지만 슈팅 수에서 19대9로 크게 앞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프랑스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결승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내일 새벽